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틀림 변형 에너지, 불균일 비틀림인 상황을 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가 뭔지 설명을 좀 했고, 그거를 변형 에너지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순수 비틀림을 가정하고 했습니다. 순수 비틀림. 근데 이번에는 불균일 비틀림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은 간단하기만 하고 바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불균일 비틀림의 핵심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적어보면은 순수 비틀림으로 쪼갠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래 거를 보면은 이 중심으로 자르게 되면은 얘와 얘의 순수 비틀림으로 우리가 얘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파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구한 파이 1, 여기서 구한 파이 2를 이용해서 더하면 됐어요. 그 값을.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구한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구한 변형 에너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에너지 U는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U1 더하기 U2가 돼요. 근데 U1은 뭐가 되냐면은 탄성계수 G, I, P 분의 E, T 제곱 L이죠. 근데 얘를 이 수치에 맞춰서 바꿔보면은 EG 32분의 파이 곱하기 4의 4제곱 단위는 이제 빼고 쓸게요. T의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 곱하기 300 더하기 2G 32분의 이제 두 번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파이 6의 4제곱 그리고 똑같이 힘은 100의 제곱 곱하기 500mm니까 500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개념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줄 건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틀린 거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뭘 틀렸냐면은 제가 이 극관성 모멘트 할 때 I 하고 여기를 로우라고 계속 썼거든요. I 로우라고. 근데 이게 다시 보니까 로우가 아니라 I P라고 쓰더라고요. 책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둘이 그냥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로우 값을 쓰는 건 줄 알았는데 P를 씁니다. P. 근데 제가 계속 강의에서 I 로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미 올라온 강의에 대해서는 댓글로 이게 틀렸다라는 걸 공지를 할 겁니다. 그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IP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 이 P는 뭐의 약자냐면은 이제 이것도 제 추측이에요. 극관성 모멘트잖아요, 한글말로. 근데 이 극이 영어로 폴라입니다. 폴라. 이거 맞나요? POLAR? 아무튼 그 P를 이제 여기에 따가지고 IP라고 적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좀 자주 틀리니까 책을 진짜 열심히 봐주세요. 저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댓글로 제가 틀린 거를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확인해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바로 볼게요. 예제 3.10인데 3.10이 문제 자체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그림이 3개가 됩니다. 하나, 그리고 다음에 준비한 이 두 번째 그림,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까지가 예제 3.10이에요. 얘를 풀어볼 건데 이 첫 번째 그림은 전체 길이가 L인 봉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TA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TA는 100Nm고요. 크기가. L은 1.6m, 탄성 계수는 80, 그리고 여기 IP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극관성 모멘트. 그리고 여기 TB 150Nm는 다음 문제부터 쓸 거예요. 다음 그림부터. 그리고 여기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재료역학에서는 구속을 전제로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지를 시켜놨다. 고정단으로. 이때 변형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 자, 근데 얘는 그냥 순수 비틀림이에요. 순수 비틀림. 순수 비틀림 식은 원래는 이제 1이 곧 변형 에너지니까 이게 1공식이 되고 이걸 한 번만 더 써보면은 파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은 2GIP 분의 t 제곱 L이 되죠.
물론 이거 말고 식이 하나가 더 있었죠. 근데 걔는 t가 아니라 이제 파이의 제곱꼴로 나타나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볼 때 t는 이렇게 주거든요, 보통 항상. 근데 파이를 보통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변형 에너지를 할 때.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통 파이를 구하는 형태가 돼요. 이 식 말고 여기에 또 다른 식이 있는데 얘는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식을 잘 기억하고 있진 않고요. 이거를 항상 그냥 여기서 바로 유도를 해서 쓰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좀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그냥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2 곱하기 80 기가 파스칼 곱하기 여기는 이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해놨어요. 79.52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의 4제곱 네 TA의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 여기도 이제 뉴턴 제곱 미터 제곱이죠. 단위가 다 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곱하기 L은 1.6m이네요. 얘를 단위를 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26줄이 나온다고 합니다. 1.26줄. 이게 첫 번째 그림에 대한 변형 에너지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그림은 아까는 여기 TA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운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0.5L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L이에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L이고 이 TB의 크기는 뭐냐? 여기 150Nm입니다. 그 상황에서 변형 에너지를 구하래요. 얘도 이제 구속이 여기 되어 있죠? 반력을 한번 써줘 보면은 이렇게 TB랑 똑같은 150Nm가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변형 에너지 U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일단 불균일 비틀림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여기를 1번, 여기 2번으로 매겼을 때 1번 구간과 2번 구간의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U1 더하기 U2를 할 건데 U1 이 구간의 변형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X라고 해서 잘라볼게요. 자유물체도를 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X만큼 간 구간에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봉이고 어딘가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A랑 C 사이에 어딘가를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뗀 겁니다. 그거는 왜 떼냐면은 내부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EGIP 분의 T 제곱 L이 될 텐데 이 내부 토크 T를 구해오려고 한 겁니다. AC 구간에서 내부 토크를 구하면은 여기가 150이죠? 그러면은 여기도 내부 토크가 150이 될 거예요. 그러면 U1 첫 번째 변형 에너지에 한해서는 T가 150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는 이제 단위를 뺄게요. 얘가 T 제곱이고 L은 뭐냐면은 1.6m죠. 여기에 그리고 EGIP가 됩니다. 얘도 이제 숫자로 쓸까요? G는 80 곱하기 79.52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있죠? 여기 두 번째 구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을 할 건데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떼어 보겠습니다. 얘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뗄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2번 구간이에요. B이고 어딘가를 뗐어요. 한 이쯤을 이렇게 여기 떼왔어요. 자, 그러면은 내부 토크를 구할 건데 지금 이 자유물체도에 작용하는 하중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부 토크 이거 있죠. 얘는 0이 됩니다. 0. 그래서 내부 토크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 T 위치에 0의 제곱이 옵니다. 그럼 사실 뭘 곱해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뭐가 되냐? 1.41줄이 된다고 합니다. 1.41줄.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의 답은 1.41줄이에요. 아까 앞에 답이 1.26줄이었죠? 얘가 1.41줄이니까 얘가 조금 더 변형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변형이 많이 되면 에너지가 클 테니까. 세 번째 그림은 똑같은데 끝에 TA와 중간에 TB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을 한 겁니다. 얘만 있던 게 첫 번째 그림이었고 얘만 있던 게 두 번째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시에 작용을 시킬 거예요. 그때 U는 얘도 똑같이 구간을 1번 구간, 2번 구간을 할게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얘가 순수 비틀림, 얘가 순수 비틀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U는 똑같이 첫 번째 구간의 변형 에너지, 두 번째 구간의 변형 에너지 있는데 내부 토크를 구해야 되겠죠? 내부 토크? 자, 내부 토크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서의 발력을 먼저 구해줍니다. 발력은 TB랑 TA가 150, 100이기 때문에 여기 250Nm가 되겠죠? 발력이. 자, 그럼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때우냐? AC 구간, 이걸 구하기 위해서 1번 구간 어디를 잘라옵니다. 어떻게든. 자, 그럼 얘를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보면요. 1번 구간의 자유물체도는 이쪽으로 250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A, 그럼 내부 토크 여기 파란색 얘는 25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변형 에너지 식은 어떻게 되냐? 250의 제곱 곱하기 L, 길이는 0.5L이죠? 근데 잠시만요. 앞에 제대로 썼나요? 그쵸. 앞에 여기에 1.6m가 아니죠? 그럼 L이 1.6m고 A에서 C 구간은 0.5L이니까 0.5를 곱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이거는 이제 답지를 본 답이니까 1.41줄이 맞을 거예요. 이 0.5를 제가 빼먹고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흐름이 끊겼지만 자 다시 1번 구간에서 내부 토크를 구해오니까 250이었어요. 그래서 T의 제곱을 여기다 써준 거고 곱하기 L을 해야 되는데 1번 구간의 길이는 0.5L이에요. 그래서 0.5 곱하기 L은 1.6이죠. 이렇게 하고 2 곱하기 80GPa 곱하기 IP니까 79.5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거랑 이제 2번 구간 해야죠. 2번 구간을 더할 건데 2번 구간도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떼냐? 뭐 이렇게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하중이 적은 쪽으로 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B 그리고 여기가 TA죠. 얘가 TA인데 TA는 100Nm라고 합니다. 그럼 내부 토크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100이 되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은 100의 제곱 곱하기 길이 0.5L이에요. 곱하기 1.6 분의 2 곱하기 80 곱하기 79.52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가 되냐? 얘는 4.56줄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예제 3.10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에 대한 변형 에너지를 구해봤습니다. 예제 3.11 얘는 뭐 면적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면적은 그대로 일정한데 여기에 분포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분포 모멘트 T의 크기는 2100Nm/m예요. 근데 얘가 한국판 책에 이 퍼미터가 없어요. 2100Nm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한국 책에서. 영어 책에는 2100Nm/m가 제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L 전체 길이는 3.7m고요. 여기서부터 A까지. 그리고 G 전단 탄성 계수는 80GPa. 그리고 IP 극관성 모멘트는 7.15 곱하기 10-6승 미터 4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왼쪽 그림의 변형 에너지 식을 유도를 일단 해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수치, 주어진 수치를 이용해 변형 에너지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설명을 좀 덧붙여 보자면 이게 실제 책에 있는 문제에서는 주어진 수치를 이용해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속이 빈축으로 땅을 팔 건데 그때 이제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구하라는 건데 사실 그냥 주어진 수치를 이용해서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왜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풀이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해볼게요. 토크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내부 토크가 계속 바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그때 쓰는 기술이 뭐냐면은 미적분의 기술을 쓰는 거예요. 미소 구간을 자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x가 여기죠. x가 이거를 쓸 필요는 없고 x가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럼 dx를 이렇게 x만큼 가서 이렇게 미소 구간을 한번 쪼개 봅시다.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릴게요. dx에 대한 자유물체도. 길이가 이게 dx고 얘는 변형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려온 자유물체도예요. 이 dx는 이 구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여기에 내부 토크 t가 있다면 여기도 똑같은 내부 토크가 걸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하중이 연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서 내부 토크가 계속 변해요. 근데 내가 잡은 dx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여기 내부 토크와 여기 내부 토크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부 토크를 구해오면 되는데 내부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하나 더 떼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릴 자유물체도는 내부 토크를 구하기 위한 자유물체도예요. 얘를 뗄 겁니다. 얘. 자, 이렇게 떼서 이 길이가 x였던 얘를 뗄 거예요. 그럼 하중이 이런 식으로 얘가 작용을 하고 있죠. 얘는 t죠. 하중이 t입니다. 스몰 t 얘요. 근데 이 t를 숫자로 예로 들어보면은 여기 2100Nm/m라고 돼 있죠. 얘의 의미는 뭐냐? 1m에 2100만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t가 이렇게 있다면 이 화살표 하나가 이제 스몰 t를 나타내는 거죠. x 길이만큼 있을 때는 최종 모멘트는 tx가 될 겁니다. 이 방향으로 t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에 작용할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잘랐죠? 그때 이 면은 이 면이랑 똑같고 또 이 면은 이 면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여기 dx 잡았으니까 이 면이랑도 똑같겠죠? 즉 여기 면의 내부 토크를 구하면 다 구하는 게 돼요. 자, 그럼 내부 토크는 뭐가 되냐? 스몰 t 곱하기 x가 됩니다. 얘가 여기 tx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이렇게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조각에 대한 변형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은 u는 2gip 분의 t제곱인데 그게 스몰 t제곱 x제곱이 되죠. 그리고 길이 l은 dx가 돼요. 이게 미소 구간의 변형 에너지예요. 뭐 미소 구간이라니까 이렇게 udx라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이걸 지우고 스몰 du 이렇게 적는 게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변형 에너지 u는 뭐가 되냐면요. 인테그랄 du예요. 그 변형 에너지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gip 분의 인테그랄 t제곱 x제곱 dx인데 구간은 0에서 l까지입니다. 얘를 적분해보면은 2차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왜 뜨는 걸까요? 계속 얘는 상수는 밖으로 이렇게 꺼내고 그럼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x제곱 dx만 남죠. 걔는 3분의 1 x 세제곱 l에서 0까지예요. 얘는 6gip 분의 t제곱 l 세제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이제 이게 변형 에너지 식인 거고 수치를 이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 값들을 넣어줄게요. 자, 그럼 6 곱하기 80 기가파스칼 7.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는 이제 꼭 계산을 알아서 해보셔야 됩니다. t제곱은 2100의 제곱 곱하기 l의 세제곱은 3.7의 세제곱입니다. 그네들을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65.1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토크가 이렇게 변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불균형 입체 예제
두 문제를 풀어본 거고,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 불균일 비틀림 예제를 풀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순수 전단에서 이제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하고 이 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